네, 또 요즘 빠른 속도로 되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노령층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면은 그걸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세계에서 뭐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 근처에서는 일본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북구의 그 부자 나라 몇 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아직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는 그 나라마다 대책이 다 다릅니다. 가령 이 북구에서는요, 이 은퇴를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후가 보장이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는데, 일본은 이 고령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4년 후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돼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출산 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게 벌써 10년도 전이야. 우리나라에도 이게 다 짜여 있어.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그런데 활동을 안 한 겁니다. 활동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노인들의 그 700만이 지금 뭐 반은 이제 나왔고 반은 아직 현역이고 뭐 곧 나오는 사람들인데 52%가 연금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금이 남자는 그저 한 50만 원, 여자는 한 3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40%가 노인이 빈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인구 감소율이 아마 눈에 띄게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살률도 좀 세계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보면은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합니다. 그게 10년 되면 13만 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증발하는 거예요. 요즘 도시 10만이 돼야 도시가 되는가 봐요. 행정적으로. 근데 10만이 안 되는 도시가 많답니다. 거기 지자체장들도 막 정말 인구를 어떻게 하면 이제 흡입을 할고 온갖 걸 다 내놓잖아요. 우리가 지금 80대가 180만입니다. 그런데 90대는 26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걱정은 뭐가 이제 걱정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83살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는 걸 얼마 전에 이제 WHO에서 내놨는데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은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목숨에 붙어 있다고 수명이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수명은 73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최후의 10년은 정말 앓고 죽는 겁니다.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정말 잘 세워야 되고, 이 모든 게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벌써 한 50년, 60년대쯤 되면은 이게 거의 바닥이 날 정도고요. 이제 세계 4대, 우리나라 그 4대 보면 국민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이게 다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금에 기대고 그런 맞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각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요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가족들도 뭐 뿔뿔이죠. 그리고 이제 싱글도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일본에는요, 거의 한 200만 개 이상의 그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끼리, 가령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바둑 두고, 같이 또 구경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그룹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경로당에 있으니까 경로당을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조직화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박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60대 이제 은퇴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서러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서러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서럽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안 모셔주면 제일 서러운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서러워하지 마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릴 때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예? 이미 자라면서 그 모습 그놈들이 보여준 참, 것만으로도 돌 지내고 이럴 때 뭐 제박제박 걷고 이럴 때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박수하고 그쵸.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해야 될 정말 효도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도 잘하면 그건 뭐 덤이라고 생각해라. 그걸 안 해준다고 서럽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신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질 수 없어. 우리가 초고령 연령이 되면 아이들도 고령 사회에 그렇죠. 아이들이 됩니다. 걔들이 뭐 어떻게 노인들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제일 어려운 세대입니다. 사실은요. 그럼 예. 노년이 돼서 힘들지 않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좀 더 준비해야 될 게 챙겨야 될 게 있다면 또 뭐가 그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그 미국의 의사 한 사람이 전 세계 설문지를 줬어요. 네가 90세 되던 생일날 아침에 이 설문지를 필업해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근데 그 설문지의 기본은 뭡니까? 당신 건강 상태가 어떠소? 물었더니 10.1%가 난 멀쩡하다. 저도 이번에 내일 모레면 이제 90입니다. 네, 지금 근데 아직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러게.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전부터라도 한 5시쯤 이제 일어나면은 난 깨어나가지고 밖에 안 나가요. 이 방 안에서 한 40분간 그 이제 이 명상도 하고 맨손 체조도 하고 그거를 지난 한 5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고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걸 계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스위스의 벤나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뭐 암 환자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 당근 주스를요. 그래서 왜 당근 주스냐고 물어봤더니 이 당근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갖고 있는 게 당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릇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소식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소식해야 돼요. 우리 인류가요. 원래는 참 농사 짓기 전에는 참 배고프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원시인들은요. 그게 우리는요. 소식에 대해서는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좀 광부가 한 열흘 만에 구했잖아요. 정말 좀 고마운 일인데 그 양반들도 보면은 이 물과 공기만 있으면 우리가 안 먹고도 한 30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 안몽대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인몽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과식에 대한 게 예, 우리가 많이 먹어보지를 못했거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식 다동이 건강 장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소식 다동에 대해서 의사가 이래라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걷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가 하는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야. 책을 쓰든 방송을 하든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의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정말 이 장수의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관계를 뭐, 위해서 어떤 네. 노력을 하셨어요? 그 뭐 노력 안 해도 저는 정신과 의사의 기본이 관계 아닙니까? 예? 기본이
포용하는 겁니다. 누구도. 인간관계의 기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신과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잘합니다. 누구든지. 환자하고는 물론이고, 좀 마누라 좀 까다로워도.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받아들이고, 친구도 친구 중에도 보면 까다로운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서로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 관계를 세 가지가 잘해야 돼. 예. 되게 중요하다.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간혹 저희가 이제 또 사연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50대이신 분들이 나 지금 시작해도 이거 너무 늦었지 않나. 뭐 노후 준비든 뭐 꿈을 향해 하든 이 나이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면서 좀 미리 포기하고 이렇게 선뜻 뭔가를 도전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60대가 제일 엉성하다 그래요. 엉성하다? 예. 생활이 제일 허망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 그 60대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동안 이제 직장에 있다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하도 열심히 일해놓기는 직장 밖에는 다른 데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정지가 됐다. 정년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옛날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60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훌쩍 지나가. 그래서 60대가 제일 허망하다. 그러고 또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갖고 모여서 점심이라도 먹고 하는 거는 이놈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 말은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삼박자가 전혀 갖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크라는 양반이 이제 중년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년이 되면 다 위기가 온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딱 한 가지 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는 위기가 아니고 전환기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60이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돼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참 구두쇠 같은 그런 친구들도 60이 넘으면은 굉장히 이타적으로 돼.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아이들 통근길, 길잡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젊을 때는 그거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도 굉장히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이제 보람을 느끼는 이게 이 보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양소입니다. 이 건강에는요. 그게 무슨 영양을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평생을 현역으로 뛰어라.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네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지하철 저는 요금 내고 탑니다. 왜 그러냐? 나는 아직 현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 하는 게 저는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 또 지하철 타면은 저쪽으로 노인석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젊은이들이 참 비싼 돈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저 영감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놀기만 하고 그런 영감 자리까지 떡 차지하고 저리 앉아가지고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이 노인 미워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미워하는 정도. 이게 우리 친구들도 그래. 어디 저 끝나고 저녁에 가서 한잔 먹겠다고 또 들어가면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노인들이 들어오면 물이 더러워진다나 이게 정말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 장수하는 사회입니다. 노인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노인이 정말 품격을 잃어버리고 그걸 못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서러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도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을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이 노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라 저 엄마나 되면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노인을 미워하는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노인은 자립해야 돼요. 스스로가 젊은이 그게 없이도 그런 시대가 정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이면 90이 되세요. 야, 근데 그럼에도 예. 현역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 좋은 책도 많이 써주시고 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박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 삶의 예. 그런 원칙, 네. 원천 이런 예. 게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항상 빚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다.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저는 지금 이제 새로 토린 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빚제이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나라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5년마다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이걸 내 나름대로 진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에서 25년까지는 면역이 주제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면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정해 되면은 정말 참 이 보람찬 인생을 사는 거죠. 보람을 느끼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내처럼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참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건강 5대 장수촌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더라. 노인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뭐 먹고 노는 노인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공짜라고 그렇게 하는 노인은 존경할 리가 없지,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노인은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농사를 지어요. 이 섬지방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이제 바다도 뭐 참 노인들은 뭐 태풍이 불어도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흙에서 살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내뱉지는 않습니다. 산업사회는 끝나면 정년이 있지만 농부는 정년이 없습니다. 자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노인들은 자기가 먹을 것도 자기가 다 생산하고 이러니까 이 식구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인 스스로가 노인다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박사님을 뵙고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90이 넘어서 지하철을 돈 내고 요금 내고 탈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목표만 있어도 굉장히 건강에 하나의 키가 됩니다.